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룩한 농업기술의 경이로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아프리카 가나의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기아의 위협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의 황폐한 죽음의 땅에서 실로 충격적인 기적이 발현된 것입니다. 심지어 선진국인 프랑스조차 50여 년간 시도하고 완전히 포기했던 그 불모지에서 한국은 단 2년 만에 쌀 생산량을 500%나 폭증시키는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경이로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농업기술의 근본적인 정체였죠. 대체 어떻게 이러한 괴물과 같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한국의 그 특출난 기술력이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전 지구적인 식량 위기를 해소할 열쇠가 될 이 충격적인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야 아모아입니다. 저는 가나 농업부 산하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15년째 봉직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후 저는 유럽의 선진 농업 기술만이 우리 가나의 식량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프리카의 농업은 늘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였으며 서구권의 과학적인 지식만이 이 비극을 종식시킬 해법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구소에서 토양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동료 연구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엘리야, 큰일 났어. 볼가타 안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쓰러졌대. 벌써 3명이나. 저는 지체 없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자동차로 5시간을 달려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보건실 바닥에는 아이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아이들 사이로 한 아이는 이미 보건교사가 고개를 저으며 사망을 알렸습니다. 8살 소녀 아샤는 제가 도착하기 불과 1시간 전에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농업을 연구했다는 제가, 옥스퍼드 박사 학위까지 소지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들을 면회하러 갔을 때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차관님, 이번 달에만 벌써 18명째입니다. 그는 차트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양실조 위험군이 이 지역에만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 저는 그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WHO 담당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3개월 내에 가나 북부 지역의 200만 명이 아사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회의실은 일순간 술렁거렸습니다. 200만이라니 과연 감당 가능한 숫자란 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새로운 품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유학파 출신인 나코 농업부 장관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품종, 작년에도 실패했잖아. 재작년에도.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도입한 모든 품종이 우리 가나의 땅에서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라테라이트 토양, 극심한 기후 변화, 그리고 병충해. 15년간의 끈질긴 연구 결과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홀로 연구실로 복거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작성했던 연구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신품종 도입 실패 보고서, 독일 농법 적용 한계 분석, 영국식 관계 시스템 부적합 판정. 실패, 또 실패, 오직 실패의 기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보고서를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연구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서요.
받은 편지함에는 예상대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팸 메일함에 이상한 제목의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통일벼 지원 제안.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가 대체 무슨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가나의 심각한 식량 위기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벼가 귀국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통일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극한 환경 생존율 90% 이상, 헥타르당 6톤 이상 생산. 말도 안 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8톤을 수확하는데 6톤이라니? 그런데 메일의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움직임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5년 한국과 가나는 함께 WFP 식량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갚고 싶습니다. 뭐라고? 저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줄을 서서 구호 물자를 배급받는 사람들, 그 뒤로 나란히 걸려있는 태극기와 가나 국기. 우리가 같았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달랐으면.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메일 한 통이 제 인생과 그리고 200만 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볼가타 안과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이장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엘리야. 또 한 명이. 누가요? 7살 오세이, 오늘 새벽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오늘은 오세이, 내일은 또 누가 죽게 될까요? 마을을 둘러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논밭은 완전히 말라 갈라져 있었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집집마다 텅 빈 곡물 창고가 무력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수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 질문에 이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헥타르당 7톤.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7톤. 한 가족이 1년을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올해는 더 나쁠 것 같아요. 비도 안 오고 종자도 없습니다. 한 농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관님, 프랑스에서 주었던 그 좋다는 종자 말입니다. 다 죽었어요. 싹도 안 트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종자를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독일 비료는 어떻게 되었나요? 땅이 더 나빠졌어요. 붉은 흙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철분이 과다한 이 붉은 라테라이트 토양은 유럽의 농법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유럽식 방법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마을 보건소에 들렀을 때 저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대기실은 아이들로 가득했고 모두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학교 급식도 중단된 지 2달째고요. 저는 한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오세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 그냥 계속 배가 아파요. 오세이의 팔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배만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영양실조의 증상이었죠.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5년간 연구한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당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 무슨 대책? 부장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부의 승인도 없이 외국의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야? 그것도 하필 한국에게? 재무담당관이 비웃었습니다. 프랑스도 실패하고 독일도 포기한 일을 케이팝이나 하는 나라가 해결한다고? 국제적인 망신이야.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선진국도 못한 일을 아시아 국가가? 우리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 자존심도 없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자존심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한 명, 오늘도 한 명. 우리가 자존심을 따지는 사이에 몇 명이 더 죽어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50년 전에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함께 구호 물자를 받았다고요. 뭐라고? 저는 미리 준비해 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1975년 한국과 가나가 함께 줄을 서서 구호 물자를 받던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간부들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뭐? 농업협력건으로 시급히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벌써 대사관까지 나섰단 말인가? 2시간 후 한국 대사관. 저도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대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직원이 독단적으로 독단이 아닙니다. 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먼저 제안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는 황금비드로 물든 끝없이 펼쳐진 논이 보였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1972년에 통일벼를 심은 후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흑백 사진. 그리고 이것이 그 3년 전의 한국입니다. 불과 3년. 3년 만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통일벼의 힘입니다. 대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나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가나입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첫째, 가나의 기후가 통일벼 재배에 최적입니다. 둘째, 대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도움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50년 전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부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실패하면 어쩝니까? 프랑스도? 네. 알고 있습니다. 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면서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야. 네, 장관님. 한국과 협력해보게. 만약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겠네. 그날 밤 저는 다시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박현수라는 사람에게서 3번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착 예정입니다. 통일벼 종자 2통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남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 없다.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메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림을 아는 사람. 어쩌면 그래서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았고 독일 기술자들은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같은 아픔을 알고 있는 동료였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흘렀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저는 공항으로 향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까? 아니면 또?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습니다. 이제 박현수라는 한국인이 가져올 변화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가져올까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코토카 국제공항 오후 2시. 저는 도착 게이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또 어떤 거만한 전문가가 올까? 지난 15년간 저는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가르치려 들었고 현장은 보지도 않고 이론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승객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평범한 인상의 40대 중반. 그는 큰 배낭 하나와 작은 가방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아모아 차관님이시죠?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현수입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흙을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제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아프리카의 뜨거운 열기가 덮쳤습니다. 기온은 38도. 덥죠? 차의 에어컨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한국의 여름과 비슷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네요. 통일벼가 좋아할 날씨입니다. 차 안에서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하필 가나입니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해봐야겠죠? 안 하면 영원히 모를 테니까요.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다만 겸손할 뿐이죠. 제가 가나를 얼마나 안다고 성공을 장담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전문가들은 늘 자신만만하고 내가 해결해주겠다는 오만함으로 가득했거든요. 북부로 향하는 5시간 동안 박현수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뭘 그렇게 유심히 보시는 겁니까? 토양 색깔이요. 점점 붉어지네요. 전형적인 라테라이트 토양이군요. 알고 계셨군요. 자료로만 봤는데 실제는 더 선명하네요. 볼가타 안과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왔네?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박현수는 놀라운 행동을 취했습니다. 메다세. 아고. 현지어인 트위어취로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트위어를 아세요? 이장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발음이 이상한가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노력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가시죠. 제가 안내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논을 보고 싶은데요. 지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해가 있을 때 봐야 정확합니다.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곧장 논으로 향했습니다. 갈라진 땅, 죽어버린 작물들,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현수가 갑자기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죠. 맨발로요? 그는 정말 맨발로 논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땅이 발을 짖었을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더니 심지어 흙을 맛까지 보았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구경하던 농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1시간 후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그가 논에서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일벼의 생존율 93%. 말도 안 돼. 저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현수가 새싹 하나를 뽑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뿌리가 30cm 이상 내려갔어요. 깊은 곳의 수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풀을 만져보세요. 두껍고 매끄럽죠?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눈에 희망의 불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메뚜기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늘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메뚜기 때였습니다. 끝났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뚜기들이 통일벼는 다른 작물보다 훨씬 적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왜 덜 먹는 거지? 박현수가 설명했습니다. 통일벼 잎은 거칠고 질깁니다. 메뚜기가 선호하지 않는 특성이 있죠.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다른 먹이를 먼저 찾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프랑스 품종은 전멸했지만 통일벼의 피해율은 15% 미만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볼가타 안과에 기적이 일어났대. 한국 벼가 메뚜기 피해도 견뎠다고. 인근 마을에서 구경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통일벼는 무릎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물결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름다워요. 이게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거예요? 마을 여성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오세이가 뛰어왔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아이가 들고 온 것은 통일벼 이삭이었습니다. 벌써 이삭이 나왔어요. 그래. 곧 쌀이 될 거야. 정말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쌀이요? 오세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이고 미래였던 것입니다. 수학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마을은 설렘으로 들떴습니다. 정말 5배가 나올까? 아니야. 난 6배는 나올 것 같아.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확 일주일 전 박현수가 예상 수확량을 발표했습니다. 헥타르당 6에서 6, 5톤이 예상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톤. 6톤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현수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직 수확 전이었지만 희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학교 급식도 다시 시작하겠네. 꿈만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오세이가 박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왜? 한국에 가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박현수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먼저 감사합니다부터 배워볼까? 감사합니다. 첫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기적을 보았다. 아니, 기적은 통일벼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한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일주일 후면 진짜 수확이다. 과연 예상대로 될까?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수학날 새벽 5시부터 마을은 들썩였습니다. 저도 잠을 이룰 수 없어 일찍 논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박현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황금비드로 익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6시가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이장님의 신호와 함께 첫 별을 베었습니다. 사각, 사각. 벼 베는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하나, 둘, 리듬에 맞춰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점심 무렵, 벤 별을 한데 모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별을 보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가 길러낸 것이라니. 며칠 후 건조와 탈곡을 마친 뒤 첫 가마니의 무게를 쟀습니다. 70kg. 평소의 3배가 넘는 무게였습니다. 정말이야? 저울이 고장 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재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탈곡이 계속되면서 쌀이 쌓여갔습니다. 타다악 타다. 나달이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이게 다 쌀이라니.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풍년은 처음이야. 일주일 후 모든 수확과 탈곡을 마치고 최종 집계가 나왔습니다. 헥타르당 2톤. 예상과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장이 된 타비가 제안했습니다. 수확한 쌀을 함께 관리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희망의 쌀이라는 이름의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박현수가 포장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깨끗이 도정해서 이렇게 포장하면 도시에서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희망의 쌀 협동조합이죠? 전화를 받은 타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호텔에서요. 아크라의 5성급 호텔에서 쌀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품질이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메뉴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일반 쌀보다 50% 비싼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다른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도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우리 쌀이 프리미엄이래. 여성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드디어 급식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식 재개 첫날, 저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있었습니다. 와, 밥이다. 진짜 쌀밥이다. 통일벼로 지은 하얀 쌀밥. 아이들은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모, 정말 맛있어요. 오세이가 빈 그릇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볼이 조금씩 통통해지고 있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학생 출석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엔 60%였는데 중퇴율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요. 이는 급식의 힘이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밥을 먹으러 학교에 오기 시작했고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관님, 저희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마을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어를요? 네. 박현수 박사님이 보여준 농업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 자료를 직접 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글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첫발음이었지만 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오세이는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맞아요. 오세이가 쓴 한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배부르게 해줘서. 삐뚤빼뚤했지만 다음 날 저는 정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1975년 한국과 가나가 함께 줄선 사진. 그리고 2024년 통일벼로 풍년을 맞은 우리 마을 사진입니다. 50년. 그 시간을 넘어 도움이 돌고 돌아왔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는 거지? 가나가 받기만 하는 나라로 남을 수는 없지 않.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관님, 시에라리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에라리온이요? 네, 우리처럼 식량난에 시달린대요. 통일벼 재배법을 배우고 싶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줍시다. 우리가요? 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나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것 좀 보세요. 교장 선생님이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중간고사 결과인데 평균이 작년보다 20점이나 올랐어요. 정말요? 급식 때문인 것 같아요. 배부른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네요. 그 중에서도 오세이의 성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세이가 전교 3등입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아이가 이제는 우등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이가 쓴 장문을 교장 선생님이 건넸습니다. 나의 꿈, 나는 농업과학자가 되고 싶다. 박현수 아저씨처럼 배고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가나를 돕고 싶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도울 거다. 도움은 돌고 돈다고 아저씨가 말했으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날 저녁, 저는 50원 동전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작은 동전에 새겨진 벼 이삭. 한국인들이 통일벼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안했습니다. 통일벼 기념비를 세웁시다. 기념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찾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한국의 통일벼가 이곳에 심어졌다. 굶주림을 아는 자가 굶주림을 아는 자를 도왔다. 이 씨앗은 쌀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미래가 되었다. 잊지 말자. 도움은 돌고 돈다는 것을. 박현수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희망의 씨앗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어딘가에서 박현수의 아버지가 그리고 굶주렸던 모든 이들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미래의 빛이 되었으니까요. 기념비 제막식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본격적인 취재를 온 것이었습니다. 통일벼가 만든 기적을 한국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일주일간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황금빛 논, 학교 급식 시간,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까지. 오세이야, 한국 카메라 앞에서 인사해 볼래? PD가 오세이를 불렀습니다. 오세이는 수줍어하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이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삐뚤빼뚤한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에게
나는 오세희야. 8살이야. 작년에 나는 많이 아팠어. 배가 고파서 학교에서 쓰러졌어. 그런데 박현수 아저씨가 와서 통일벼를 주었어. 이제 나는 배부르게 먹어. 공부도 잘해. 전교 3등이야. 꿈도 생겼어. 농업과학자가 될 거야. 한국 친구들 정말 고마워. 언젠가 한국에 가서 인사할게. 자랑해. 오세희가. 촬영팀 전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편지, 한국 아이들에게 전해도 될까요? 네. 오세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무시했죠. K-팝이나 하는 나라가 뭘 안다고. 카메라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PD가 물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박현수 박사가 눈을 지키던 모습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고. 마지막 날 촬영팀은 마을 잔치를 찍었습니다. 통일벼로 지은 밥을 나눠 먹는 사람들. 한글로 노래하는 아이들. 희망으로 빛나는 얼굴들. 이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PD가 말했습니다. 대부분 통일벼가 이렇게 쓰이는 줄 모르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후원이 쏟아진 것입니다. 가나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통일벼 종자를 더 보내주세요. 한국 교재를 지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오세희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오세희의 편지를 읽고 감동받았어요. 꼭 만나고 싶대요. 2달 후, 오세희는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모, 저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오세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거리. 그리고 눈이 정말 많아요. 경기도의 한 농촌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여기가 통일벼를 처음 심었던 곳이야. 안내하던 농부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릴 때 배고팠어요? 오세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처럼 뼈만 남았었지?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튼튼해졌잖아. 너도 그럴 거야. 할아버지가 오세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방문 날. 강당에 한국 아이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희입니다. 오세희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오세희에게 한국 친구들이 큰 현수막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손도장이 가득했고 응원 메시지가 빼곡했습니다. 오세희야 힘내. 우리는 친구야. 가나도 한국처럼 될 거야. 오세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세희야, 만나서 반가워. 박현수가 와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세희가 뛰어가 안겼습니다. 많이 컸네. 얼굴도 좋아졌고 매일 밥 먹으니까 건강해졌어요. 둘은 함께 농촌진 흥청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통일벼를 연구해요. 연구소를 둘러보던 오세희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면 올 수 있어. 약속이에요. 약속.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오세희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 정말 다시 올 거예요. 공부해서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 비행기 안에서 오세희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봐? 한국이요. 잘 기억하고 싶어서요.
가나로 돌아온 후 변화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앞다퉈 통일벼를 도입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쌀을 수출하게 되다니. 저녁 리셉션에서 박현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박현수 박사님 덕분이에요. 아니, 통일벼 덕분이죠.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오세이가 여기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곧 올 거예요. 장학금도 생겼으니까. 다음 날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농촌진 흥청 통일벼 기념관. 그곳에는 통일벼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각국에서 보낸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편지를 걸어드릴게요. 저는 준비해온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에게 우리는 함께 굶주렸고 함께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나눕니다. 영원한 친구 가나가.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박현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열어보세요. 안에는 50원 동전이 100개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가나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통일벼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만나요. 네. 이제 우리는 영원한 동료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약속들을 모두 실현시키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가나도 한국처럼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2025년 5월 가나 아크라 국립극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3회 서아프리카 한국어 말하기 대회. 무대 위에 선 청년이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온 오세이입니다. 9살이던 오세이는 이제 10살의 당당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통일벼가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제 꿈은 한국에서 농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프리카 전체를 돕고 싶어요. 유창한 한국어의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대상은 오세이 군.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상품은 한국농업대학 장학금이었습니다. 이모, 저 정말 한국에 가요. 오세이가 뛰어와 제게 안겼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오세이야. 그날 오후 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나 희망의 쌀 한국 수출 10만 톤 기념식.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역부 장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는 쌀을 수출하다니. 한국 이마트 대표가 축사를 했습니다. 가나 쌀은 한국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희망의 쌀이라는 이름 그대로 희망을 주는 쌀이죠. 행사장 한쪽에는 특별 전시가 있었습니다. 도움은 돌고 돈다. 한국과 가나 그리고 아프리카.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함께 줄선 한국과 가나. 2024년 통일벼가 도착한 날. 2024년 첫 수확의 기쁨. 2025년 가나에서 시에라리온으로 전파.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15개국 농업 장관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아프리카 통일벼 네트워크 출범. 이제 가나는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녁 무렵 저는 통일벼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현수 박사님. 깜짝 방문이시네요. 박현수가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1년 만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우리는 나란히 기념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통일벼를 그냥 준 것. 박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 게 아니에요. 심은 거죠? 심은 거예요. 네. 씨앗은 심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혼자 가진다고 뭐가 되나요? 나눠야 진짜 풍년이 오는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오세이가 한국에 가는군요. 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돼요. 잘할 거예요. 그 아이는 특별하니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통일변 을 비췄습니다. 엘리야 씨. 네. 시작이 참 작았죠? 매일 한 통으로. 맞아요. 그때는 정말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는 믿어요. 기적을. 바람의 벼가 흔들렸습니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황금빛 물결. 그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굶주렸던 과거와 배부른 현재와 더 나은 미래를. 희망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받고, 주고, 다시 받고, 다시 주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순환. 그것이 통일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버려졌던 쌀 품종이 아프리카 200만 명을 구원한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이어진 두 나라의 고귀한 우정. 굶주림의 아픔을 아는 자가 다른 굶주리는 이들을 도운 진정한 연대의 기록이었습니다. 통일벼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약속이었으며 아프리카의 미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통일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며 아이들은 배불리 먹으며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으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소중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은 반드시 돌고 돕니다. 오늘 여러분이 뿌린 작은 관심의 씨앗이 내일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